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펙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라이팅 이펙트와 셔터를 이용을 해서 부서지는 벽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사용할 파일을 하나 불러오죠. 벽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열기 적용이 됐고요. 지금 불러온 벽 규격과 동일한 규격의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New Comp from Selection 적용이 됐고요. 한 장의 스틸 이미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벽이 촬영된 이미지죠. 이제 이 벽이 금이 가면서 부서지는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정 레이어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조정 레이어인데요. 지금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사용하면 특정 레이어의 이미지 레이어에 효과를 적용하지 않고도 이펙트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효과를 대신해서 적용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레이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적용이 됐고요. 지금의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투명한 셀로판지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투명한 셀로판지에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리거나 한다면 마치 배경, 즉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그림을 그린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효과를 적용하면 그 효과가 실제로는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적용이 되지만 그 결과는 아래쪽 이미지 레이어에 적용한 것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정 레이어를 선택을 한 후에 이펙트를 적용을 해 주는데요. 금이 가는 장면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트 위쪽에 있는 어드밴스 라이팅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지금의 이 라이팅 효과는 번개가 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라이팅 효과를 잘 응용을 하면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장면이나 이번 시간에 표현할 벽에 금이 가는 장면 등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DK 메인 코어를 체크를 해주고요. DK의 수치를 조절을 해보면 이와 같이 빛의 가지들이 쭉 뻗어나거나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번개 효과를 표현한다면 위쪽에다가 오리진의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뻗어나가는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DK를 통해서 꽝 하면서 번개가 치는 장면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벽에 금이 가는 장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코어 세팅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 세팅을 열어줍니다. 컬러는 현재 파란색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줍니다. 두껍게 벽에 금이 가는 표현을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벽에 금을 연상하면서 두께를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의 위치는 저 가운데서부터 벽에 금이 가고 그리고 벽이 부서지는 장면을 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으로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금이 가는 방향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컴포지션 온 오리지널을 체크를 하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레이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지금의 이 효과를 이미지 레이어에 적용을 했다면 적용된 이미지의 모습을 보이거나 숨겨 놓을 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은 꺼놓고 작업을 합니다. 됐고요. 자, 이제 DK를 통해서 벽에 금이 가는 장면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동을 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자, 50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이 점조차 보이지 않게 해준다면 오페시티를 사용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해줄 수 있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에 금이 가는 장면 표현을 해봅니다. 몇 초 정도 사용해 볼까요? 쓱 벽에 금이 가는 장면을 자, 1초 정도 사용을 해볼까요? 1초. 자, 1초로 타임 마커 이동을 해주고요. 이제 벽에 금이 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오페시티 코어 스탑워치 켜주고요. 그 다음에 금의 길이, 즉 빛의 라이팅의 길이를 설정해주기 위해서 DK의 스탑워치 켜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오페시티의 수치를 10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DK의 값을 내려서 낮춰서 벽에 금이 가는 장면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어디까지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을 테고요. 자, 지금의 작업은 애니메이션을 반대로 했죠.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그 지점부터 한 것이 아니라 끝나는 지점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서 자, DK 값을 50 그리고 코어 오페시티 값을 0으로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벽이 금이 가는 장면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벽에 금이 가는 장면이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쭉 뻗어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속도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DK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두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고요. 우측 마우스 버튼,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그리고 익스포넨셜 스케일을 적용을 해줍니다. 익스포넨셜 스케일을 적용하면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에 수많은 프레임 단위의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 속도를 일정하게 해줍니다.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키프레임이 프레임 단위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확인해 보면 애니메이션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익스포넨셜 스케일을 사용하면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의 애니메이션 속도를 일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자, 확인을 다시 한번. 자, 처음에 자, 이 정도면은 벽에 금이 가는 장면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제 벽 이미지와 지금 효과가 적용이 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트랙 매트를 사용을 해서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매트를 현재 벽에 금이 가는 장면이 흰색이고요. 그 외의 부분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루마 매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루마 매트를 적용을 해주는데 루마 매트를 적용을 하면 흰색 부분이 벽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전된 효과가 필요합니다. 루마 인버트 매트. 자, 그러면 이처럼 라이팅 효과, 즉 금이 가는 흰색의 장면이 투명해지고요. 검정색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트랙 매트가 적용된 레이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이 가는 장면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이 가는 장면 요 한 줄로만 가니까 뭔가 좀 허전합니다. 이펙트를 복제를 해서 컨트롤 D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복제가 됐고요. 복제된 요 이펙트는 위치를 좀 다른 위치로 해줍니다. 다른 위치로 해주고요. 그리고 근데 첫 번째 사용이 됐던 어드밴스 세팅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레이어에 적용된 모든 이펙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컴포지트 온 오리지널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전에 적용이 됐던 이펙트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복제를 해볼까요? 위쪽에. 자, 하나 복제를 해봅니다. 컨트롤 D. 자, 역시, 위치를 바꿔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세 방향에서 균열이 가는 장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금이 가는 장면이 더 필요하다면, 원하는 위치에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다 해주고, 컨트롤 D. 자, 요것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네 방향에서 이렇게 균열이 가는 장면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셔터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벽이 부서지는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균열이 가면서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안배를 해줘야 되겠고요. 벽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펙트에 시뮬레이션, 셔터를 적용을 합니다. 셔터는 벽이 부서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하는 등과 같은 부서지는 장면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영화에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하는 장면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뷰를 완전한 상태로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렌더드로 해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벽돌이 부서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쉐이프를 벽돌이 아니라 글래스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래스,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부서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의 이미지가 벽이긴 하지만 벽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가 부서지듯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됐고요. 계속해서 자, 리핏. 자, 리핏 옵션의 수치를 증가해서 부서지는 개수를 많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개수를 많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이나 오리진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방향은 그냥 기본 방향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익스트루션 뎁스를 통해서 이 벽의 두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벽의 두께 한번 조금만 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포스를 통해서 벽이 부서지는 그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통해서 위치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뎁스를 통해서 두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두께감이 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레디어스를 통해서 부서지는 범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여기까지만 부서지겠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만 더 해보죠. 이 정도 됐나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금이 살짝 보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금이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조금만 더 키워도 되겠네요. 자, 이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 2번은 포스 1번과는 또 다른 부서지는 장면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레디어스를 조금 증가를 해봅니다. 증가를 하니까 그 옆쪽으로 이렇게 부서지는군요. 포지션을 통해서 부서지는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렝스를 통해서 부서지는 강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강하게 부서지는 장면을 표현하겠다 그러면 스트렝스 값을 증가를 해주면 되겠죠. 확인해 보면 빵 하고 부서져 내리는 장면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벽에 금이 가면서 부서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벽에 금이 간 상태의 시간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일단은 지금의 셔터 이펙트는 꺼줍니다. 자, 어디부터 할까요? 자, 여기부터 해봅니다. 28프레임부터 벽이 부서지는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주고요. 처음에는 부서지는 장면이 표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포스 1번과 2번의 레디어스 값을 일단 0으로 해줍니다. 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해주고요. 포스 1, 2번에 레디어스의 스탑워치를 켜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빵 부서지는 장면 표현하기 위해서 레디어스의 수치를 증가를 해줍니다. 자, 2번 역시 증가를 해주고요. 됐나요? 자, 이제 확인해 보면 벽에 금이 간 후에 빵 부서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타이밍상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포스 1번 그리고 2번 애니메이션의 시간을 조금만 단축을 시킵니다. 자,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부서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밍이 조금만 더 빠르게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번에 부서지는 위치가 조금 어색하군요. 위치를 이렇게 안쪽으로 더 이동을 해줍니다. 자, 금이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깨지면 곤란하죠. 자, 그럼 포스 2번은 조금 느리게 조금만 더 됐나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팅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벽에 금이 가는 장면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셔터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벽이 부서져 내리는 장면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이펙트는 주로 VFX 효과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 보십시오.